에스프레소라는 게 대체 뭘까요? 전 세계 많은 커피 음료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곱게 간 원두에 뜨거운 물을 높은 압력으로 통과시켜 만든 매우 농축된 커피로 위에는 크레마라고 불리는 황금빛 거품층이 자리하고 있죠.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어로 눌러 짜다라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 압력으로 만들어내는 커피입니다. 이 커피의 맛은 원두의 분쇄도, 물의 온도, 압력, 그리고 바리스타의 손기술, 이 네 가지가 완벽한 한 잔의 에스프레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라떼는 한 샷의 에스프레소에 많은 양의 스팀 밀크와 얇은 거품층을 올려 만든 커피 음료입니다. 우유가 에스프레소의 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마시기 편하고 순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인기 있는 커피 중 하나입니다. 라떼라는 이름은 단순히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 1에 우유 3에서 4 정도의 비율로 만들어지며 에스프레소 음료 중에서도 부드럽고 순한 편에 속합니다. 라떼아트는 1980년대 시애틀의 스페셜티 커피 문화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 오늘날 다양한 작품과 스타일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추가하여 만든 커피 음료입니다. 에스프레소의 추출 방식 덕분에 일반적인 드립 커피와는 약간 다른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상단에 얇은 황금빛 기름층인 크레마가 물과 섞이면서 특유의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종이 필터로 기름을 걸러내는 드립 커피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 음료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에 주둔했던 미군 병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병사들은 이탈리아의 진한 에스프레소가 익숙하지 않아 뜨거운 물을 섞어 연하게 마시기 시작했고 이 미국인들이 마시는 방식이 카페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으로 굳혀졌다고 전해집니다. 아포가토는 차가운 바닐라 아이스크림 위에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즉석에서 부어 먹는 이탈리아의 클래식 디저트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아포가토는 물에 빠진이라는 뜻인데요. 아이스크림이 커피 속에 녹아드는 모습에서 따온 이름이죠. 보통 이탈리아에서는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즐겨 먹습니다. 요즘은 바닐라 대신 초콜릿이나 헤이즐넛 맛 아이스크림을 쓰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특별하게 즐기고 싶을 때는 아몬드 향의 아마레토나 헤이즐넛 향의 프란젤리코 같은 달콤한 술을 추가하면 풍미가 훨씬 깊어져 성인들을 위한 근사한 고급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튀르크 커피는 1500년대 오스만 제국에서 유래한 유서 깊은 달임식 커피입니다. 밀가루처럼 곱게 간 원두를 체즈베라는 포트에 물, 설탕과 함께 넣고 직접 끓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뜨거운 모래 위에서 체즈베를 굴리며 끓이는 전통 방식은 열을 고르게 전달해 더욱 풍성한 거품과 깊은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필터로 거르지 않아 커피가루가 잔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가루가 씹히지 않도록 윗부분만 조심스럽게 음미하며 마십니다. 다 마신 뒤 잔에 남은 가루 모양으로 운세를 점치는 커피점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튀르크 커피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베트남 에그커피는 1946년 하노이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그랜드 메트로폴 호텔의 바텐더 응우엔 반장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카푸치노를 찾는 손님은 많았지만 전쟁의 여파로 신선한 우유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유 대신 달걀 노른자와 설탕, 연유를 섞어 거품을 냈고 그 꾸덕한 크림을 진한 커피 위에 듬뿍 올려버렸죠. 결과는 손님들이 대만족을 하였고 부드러운 질감 덕분에 액체 티라미수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에그커피는 주로 쓴맛이 강한 로부스터 원두를 사용하는데요. 달콤한 크림이 원두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이죠. 서빙할 때는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에 잔을 담아 내놓는 것이 특징입니다. 콜드브루는 뜨거운 물 대신 찬물 또는 실온의 물로 오랜 시간 천천히 우려낸 커피입니다. 원두는 분쇄도와 방식에 따라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고 추출하면 뜨거운 물에서 잘 녹아나오는 쓴맛 성분과 자극적인 산미 성분이 적게 추출됩니다. 덕분에 설탕을 넣지 않아도 커피 본연의 부드러운 풍미와 초콜릿 같은 자연스러운 단맛이 도드라지죠. 평소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렸던 사람에게도 위 자극이 적어 좋은 대안이 됩니다. 2015년경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들을 중심으로 상업적 인기를 끌기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적인 대세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뜨거운 커피는 식으면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맛이 변하지만 콜드브루는 원액 상태로 냉장고에서 최대 2주일 동안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죠. 오히려 냉장고에서 1, 2일 정도 숙성시키면 와인처럼 깊은 풍미가 살아납니다.
나이트로 콜드브루. 나이트로 콜드브루는 추출된 콜드브루 커피에 고압의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제조하는 커피 음료입니다. 질소기포는 탄산음료의 이산화탄소 기포보다 크기가 훨씬 작기 때문에 유제품을 첨가하지 않고도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과 두터운 거품층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6년 스타벅스가 이 음료를 글로벌 메뉴로 도입하면서 대중화되었죠. 식품과학적으로 질소가스 자체가 커피의 당도를 높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세한 거품이 혀 표면을 감싸 안으며 커피 고유의 쓴맛을 완화하고 단맛을 감지하는 감각을 자극하여 첨가물이 없음에도 상대적으로 달게 느껴지는 인지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음료 내부에 얼음이 있으면 질소기포가 파괴되어 거품층과 부드러운 질감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나이트로 콜드브루는 대개 얼음 없이 차가운 상태로 서빙됩니다. 에티오피아의 전통 커피 문화 부나.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고향으로 전설에 따르면 칼디라는 목동이 어떤 열매를 따먹은 염소들이 유독 활기차게 뛰는 모습을 보고 커피를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부나라는 독특한 커피 문화가 있는데요. 생 원두를 모닥불에 직접 볶고 정성스럽게 손으로 갈아 제베나라는 진흙 주전자에 끓여냅니다. 커피는 총 3번 대접이 되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맛이 점점 연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잔인 아볼은 가장 진해서 커피 본연의 맛을 음미하며 기쁨을 느끼는 잔이며 두 번째 잔 토나는 조금 더 연해진 맛으로 차분한 사색을 즐기는 잔이고 마지막 잔인 바라카는 축복을 뜻하며 마시는 이의 행운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이웃 손님과 커피를 마시며 정을 나누는 이 의식은 2시간 이상 소요되며 참고로 부나라는 뜻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아함라어로 단순히 커피를 뜻한다고 합니다. 카푸치노.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와 우유 거품을 더해 만드는 커피입니다. 카푸치노라는 이름은 가톨릭 수도회인 카푸친 수도에서 유래했는데요. 수도사들이 입던 갈색 수도복의 색이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섞인 음료의 색과 비슷해 붙여졌다는 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탈리아식 카푸치노는 철저하게 아침에만 마시는 음료라는데요.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우유가 많이 들어간 커피를 아침 식사의 일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카푸치노보다 에스프레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유당불내증을 염두에 귀리우유, 두유, 아몬드 우유 등 식물성 우유를 사용한 다양한 카푸치노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취향에 따라 코코아 가루나 시나몬 가루를 뿌려 풍미를 더하기도 합니다.